이번에 리플이 미국 SEC 측과 XRP 판매 금지 완화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의 관련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의 주된 목적 자체가 기관 대상 XRP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서 완화를 하고 벌금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 SEC 측과의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아무래도 미국 SEC가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에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을 했죠. 하지만 XRP에게만큼은 유독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 측에서 여기에 대한 형평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SEC와 리플이 이번 항소 취하에 있어가지고 이미 SEC 측에서 리플 상대로 항소 취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합의까지도 성공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XRP의 법적인 리스크가 사실상 완벽하게 해소가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XRP 채택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구독자 한 분께서도 조금 심도 깊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국 SEC가 항소를 취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판결문에서는 개인의 판매는 상품이고 기관의 판매는 증권이다. 결정문에서 부분적인 승소와 벌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SEC가 항소를 포기한다라고 해가지고 결정문에 나와 있는 부분에 기관 판매 대상은 증권인 점 그리고 벌금들이 모두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인지 애초에 미국 SEC 측에서 다른 코인들 대상으로 소송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다른 문제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리플 중요 내용 설명드리면서 함께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플이 SEC 측과의 합의를 원하는 이유는 일단 명확합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서 하는 XRP 판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XRP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HSBC 같은 여러가지 글로벌 금융기관들 측에서 암호화폐랑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XRP와 관련된 규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적극적인 XRP 채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이번 협상을 통해서 이런 규제 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거고요. XRP의 금융권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SEC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법원 판결에 대한 조건을 바꾸게 된다면 기업과 기관들이 공식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SEC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XRP에게는 강력한 상승 호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로 XRP의 기관 판매 재개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XRP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융권에서 XRP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그렇다면 송금이나 결제 시장에서의 XRP의 역할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더욱더 확대가 될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이후에 이더리움 ETF 승인까지도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솔라나랑 함께 XRP도 차기 ETF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 미국 SEC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XRP ETF 승인 과정에서 규제 장벽 자체가 줄어들면서 승인 가능성이 더욱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XRP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에 XRP 가격 폭등의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XRP 고래들의 움직임도 강세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00만 XRP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투자자들의 XRP 보유량이 최근에 6.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 시장의 기관 그리고 대형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XRP를 매집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고래들의 매집이 시작이 되면요,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번에도 XRP 시장이 같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플이 준비 중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RLUSD도 XRP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데요. 리플 CEO 측에서 RLUSD가 올해 말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 탑5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남겼고, 미국 내부 규제 명확성이 개선이 되면서 디지털 달러 대체 상품으로서의 역할이 더욱더 커지게 될 전망입니다. 만약에 RLUSD가 준비금으로서 XRP를 포함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XRP의 유동성이 커지고 시장 내부 수요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요.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 자체가 테더랑 USDC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RLUSD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이에 따른 XRP 생태계 전체가 더욱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미국 SEC 측의 항소 취하 그리고 리플과 SEC의 합의로 인한 벌금, 기관 대상 XRP 판매 관련된 조건까지도 개선이 되면서 XRP의 추세적인 우상향 상승 추세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가지고 미국 연준의 QT 종료 가능성이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강력한 상승 동력 제공이 가능할 겁니다.
QT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돈을 회수하는 정책인데요. 만약에 연준이 QT를 종료하게 되면은 다시 유동성이 풀리면서 자산 시장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지겠죠. 과거 사례 살펴봤을 때 2019년 당시 QT 종료 이후에 비트코인은 330% 상승을 했고요. 2020년 코로나19 이후부터 연준의 유동성 공급이 시작이 되면서 비트코인은 1700% 폭등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QT 종료가 확정된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강력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XRP도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까지도 단행을 하는 경우 시장 내부 유동성이 더욱더 확대되면서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가 더욱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자면은 저희가 영상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판결문에 대한 항소 취하이기 때문에 판결문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맞아요. 말 그대로 기관 대상으로 XRP를 판매하는 경우 증권인점,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벌금 같은 경우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영상에서 계속 서두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리플과 SEC 측에서 해당 판결문을 놓고 합의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물론 개선의 여지 또한 있기 때문에 엘리노어 테렉 기자 측에서도 빠르게 보도를 남긴 만큼 후속 합의와 관련된 이슈가 뜨는 대로 빠르게 영상 통해서 그리고 실시간 채널 커뮤니티 통해서 전달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리플이 아닌 다른 SEC 소송권과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다른 소송권은 별개의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SEC의 스탠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SEC가 지난 몇 년 동안 게리 겐슬러 하에서 소송을 남발한 이유는 뭐였죠? 반암호화폐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진행된 말 그대로 무차별적인 암호화폐 때려잡기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트럼프 행정부요. 그리고 친암호화폐 스탠스로서 친암호화폐 성향의 SEC 위원장 폴 애킨스가 지명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부임까지도 하게 된다면은 다른 소송들 역시 리플과 SEC의 소송이 취하가 된 것처럼 비슷한 스탠스로 갈 것이라는 전망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답변 설명 도움 드려봤고요. 아마 지금 큰 호재 내용들과 대비해가지고 움직임 자체가 생각보다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큰 혼란도 오실 거고 방향성을 잡지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멀리 뛰기를 할 때 그냥 제자리에서 폴짝 점프를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멀리서부터 도움닫기를 바탕으로서 가속, 체중, 모든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한 번에 멀리 뛰기 위해서 힘을 모아두죠. 특히나 지금 XRP 같은 경우에는 항소 포기에 대한 큰 이슈가 지금 당장에 적용하는 호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가기 위한 호재를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당장 이 내용이 드라마틱한 큰 결과로 다가오기는 미비하다라는 거고요. 제가 간혹 시간이 되실 때 과거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보고 공부해 보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 이유도 예전을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오히려 소송을 당했을 때 이때 시점에서 항소 포기로 인해서 드디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문제는 그 중간 수년이라는 시간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그 제자리로 돌아가고 더 올라가기 위해서 큰 가로막힘이 사라졌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길이 오히려 더 많이 쌓여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당연히 항소 포기로 인해 가지고 순간적인 움직임들 그리고 생각보다 안 오르네 이런 실망감에 매도하는 실망 매도세 그냥 코인 시장 접어야겠다 이런 매도세까지 오히려 단기 조정과 보합권 다시 반등의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요. 간혹 댓글들을 보다 보면요 너무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버튼 하나 누르면은 쭉 올라가는 것처럼 너무 드라마틱한 상승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걸 바라보고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신다면은 그만큼의 실망감, 아쉬움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긍정의 댓글들, 아쉬움의 댓글, 부정의 댓글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두꺼운 책 한 권에 내가 보는 그 페이지가 내가 보고 싶어하는 페이지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보기 싫어하는 페이지를 읽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시장이 누구에게나 만족감을 줄 수는 없지만요. 리플 1년 전, 2년 전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정말 너무 많이 변했고 지금은 그때 대비했을 때 정말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건강한 투자 심리로서 길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